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향 3,161억 규모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자, 시간의 주가는 16만원대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도 초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셀트리온의 올해 뭐 전반적인 흐름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거래 대금의 급감, 긴축과 이제 내년도 이제 리세션 관련되는 우려감, 이런 어떤 매크로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코로나 때 이제 올라갔던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작년 초에 어떤 고점들을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내려왔고, 자, 바닥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이 5월달에 어떤 저점 대비해서는 윗단입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한 어떤 가격대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도 이제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현물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비중 자체가 13%로 증가를 하면서 시간에 1,000원이 빠지면서 15만 9,500원대.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이제 이 가격이 이제 락바튼 가격 흐름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2분기 3분기 뭐 이런 흐름을 보였죠.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는 8월달에 21만 5천원대까지 올라갔고, 이번 이제 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19만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 나왔다가 결국은 이제 4분기 관련되는 부분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데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또한 또 수급의 악화와 더불어서 이제 16만원 밑단까지 또 내려가는 시간에까지 하면 이런 흐름으로 일단 마쳤던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이제 이런 이 주봉상의 이제 인버티드 헤드 앤 숄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 넥라인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이제 추세적인 어떤 반등을 못 내면서 계속 이제 이 하락 파동의 연장을 3개월 이상 옆으로 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이런 어떤 수급의 영향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셀트리온 주가의 어떤 회복에 계속 이제 답답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국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오히려 그거보다 더 빠져버렸기 때문에 배당의 어떤 흐름으로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단기적인 뭐 이슈로 지나가면서 이제 시장의 매크로 변수에 관련되는 부분들로 계속 이제 추가적인 어떤 주가 부진으로 조금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주죠. 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어서 이틀 연봉이 나왔고요. 최근에 그나마 조금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 배당 이슈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또 3일 연속으로 고점에서는 너무 쉽게 또 이제 주가가 빠져버리는 흐름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정말 뭐 좀 힘들게 올라가고, 빠질 때는 너무 쉽게 올라가는 너무 쉽게 이제 빠지는 모습이 올해 들어서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이 3월달에 회계 이슈 논란 이후에 이때는 이제 뭐 블록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또 빠져버렸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나마 이제 좀 락바텀을 가지면서 이제 8월달에 이 2분기 실적이었던 기대감을 이 당시 이제 기관들이 사실 이제 목표 주가를 30만원까지 올리면서 20만원대를 참 이렇게 올라갔는데 쉽게 또 이렇게 8월달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또 빠져버렸죠. 금리 딴 변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락바텀 가격을 또 9월달 10월달에 16만원권에서 기관 외국인들 특히 연기금이 주도하는 수급에서 있으면서 또 한 19만원대 중반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또 이제 좀 빠져버리는 모습이 연말까지 또 벌어졌죠. 오늘 나왔던 제 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것도 뭐 장중에는 나오지 않고요, 이제 시간에 의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3,161억
매출액의 한 16.54% 정도 수준이니까 뭐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공시로 나왔던 부분에서는 최근에 어떤 주력이 되고 있는 램시마 SC와 셀트리온 입장에서 램시마 SC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추가되는 것들은 상당히 뭐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떤 재고가 줄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겠죠. 그 다음에 트룩시마, 후주마,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승인을 받은 베그젤마, 그리고 이제 내년도 이제 기대될 수 있는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까지 제품 믹스는 뭐 다양하게 하면서 지금 3,161억대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중에 좀 나왔던 부분이 이제 휴마시스와 셀트리온 공방인데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게 뭐 영업 OP 마진이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양적인 부분으로 하는데 올 초에 이제 1분기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나올 때 매출에서는 영향을 줍니다만 수익성에서는 별로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는 어떤 부분이 이제 이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이었고, 이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 부분은 줄 거라고 이건 초기부터 올 초부터 이야기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 셀트리온 USA의 이 코로나19의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 USA가 요청해가 공급 계약 금액도 일단 변경이 되었죠. 근데 휴마시스 관련되는 부분은 올해 1월 달에 이제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고 4월달 관련되는 부분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올해 31일까지 변경이 되었는데 계약 규모 자체가 1366억입니다. 이 휴마시스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30% 정도의 어떤 부분이 공급됐고, 그 다음에 추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920억대 규모 자체가 이제 해지가 됐다는 부분에서 휴마시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휴마시스가 이제 법적 대응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한다는 거고,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휴마시스가 납기를 이제 지원해서 본래 이제 이 부분도 휴마시스가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업체를 하다가 거기도 이제 이런 어떤 납기 관련되는 부분으로 뭐 이렇게 변경이 되었던 어떤 상황이었던데, 다시 이제 휴마시스하고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적기 이제 공급하는데 실패를 했다. 그래서 이제 해약 뭐 해지 변경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물량이 언제 뭐 지연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 지금 언급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어떤 영향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시간 내에 이제 공급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공시가 이 4시에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가격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하반기 들어서 사실은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일라일리라든지 뭐 암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경기 둔화의 방어 형태로도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서 이 국내에서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주도주로 좀 부상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8월 이후에 이제 결국은 금리단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이 어떤 21만 5천원대의 흐름들을 또 30%까지 낮추는 흐름의 그 가격으로 다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에 이제 거의 뭐 14만원 밑단에서 한 50%를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고점에서 한 30%를 내려서 뭐 5월달에 이제 연저점이라고 되는 한 13만은 꺼내서 이제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로 일단은 이제 연말 주가가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좀 기대한 거는 올 연말에 한 20만원대라도 넘어서 끝나면 내년도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실적 관련되는 어떤 변수보다는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주가가 크게 보면 뭐 실적 변수와 이 유동성 변수가 있거든요.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게 결국 금리단인데,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과 종목에도 성장주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냥 압박을 하는 모습으로 이 펀더멘탈에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 반영을 안 하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제 매력적인 어떤 부분까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이 주가의 어떤 상승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제 실적단은 좋아지고 이런 이제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이 금리 어떤 고점과 금리의 어떤 완화 자체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뭐 2024년도나 생각하는데 작년도에도 이 부분이 틀려서 올해 변경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 이제 초를 지나고 나면 이 부분이 변경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완화와 더불어서 성장주의 어떤 바이오주들이 실적과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올해 어떤 부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주가는 여전히 좀 이제 부진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흐름들이 이 음봉을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이제 연초에 보통 이제 1월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응하면서 이제 변동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